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화입니다. 민선 7기 지방자치가 시작됐습니다. 민선 7기 대구시의 미래 청사진은 어떻게 그려질지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갖고 계실 겁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권영진 대구시장을 초청해서 대구시 현안과 미래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패널로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네. 자, 먼저 그 대구시장으로서 두 번째 임기를 맞이하시는데 그 소감하고 네. 민선 7기 그 대구시 목표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시민 여러분, 지난 6월 13일 선거에서 부족한 저를 재선시장으로 선택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를 다시 선택해 주신 뜻은 지난 4년 동안 진행되었던 대구 혁신을 중단하지 말고 이어가서 완성하라는 뜻. 그래서 우리가 산업 구조를 바꾸고 도시 공간 구조를 혁신하고 그리고 통합신공항 같은 미래라고 하는 인프라를 탄탄히 구축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의 행복으로 삶의 질의 향상으로 그래서 대구가 정말 밖으로는 자랑스럽고 자부심이 큰 그러한 도시, 안으로는 시민들께서 대구에 산다는 것이 참으로 행복한 도시 만들어달라는 명령과 같은 그런 선택이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소명을 성심껏 받들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년 후에 우리 대구가 더 깨끗해지고 더 안전해지고 더 편안하고 더 즐거운 그런 도시 만드는 일에 혼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역의 주요 현안을 알아보겠는데요. 네. 그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민선 7기 이 취임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그 내용 가운데에서 중요한 부분을 발췌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먼저 보시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죠. 지금 민간공항만 두고 군공항만 옮기자는 것은 법제도적으로 재정적으로 그리고 또 제대로 된 대구 경북 거점 공항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열망에 비추어 봐도 불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민적 이해와 또 합의를 더 높이는 노력은 더 가열차게 하겠습니다. 부산이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겠다는 그 논쟁에 우리가 끼어들어서 서로 소모적인 갈등과 분역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언론들이 빠지지 않고 묻는 것이 취수원 이전 대책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문제는 상대가 있는 문제입니다. 중앙정부도 있고 경북도도 있고 구미시도 있는 문제인데 시민적 열망과 요구를 담아서 재추진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하는 그것은 해야 됩니다.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청사 건립 방침은 정해졌습니다. 어디에 어떤 형태의 신청사를 건립할까의 문제는 시민적 공론화와 결정에 따를 생각입니다. 7월 말까지는 인사를 끝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8월부터는 새롭게 갖춰진 그러한 인적 체제 하에서 대구혁신 시즌2를 당차게 힘차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 현안들을 말씀하셨는데 네. 공항 문제부터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네. 기자회견에서 그 부산이 가덕도 신공항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거 없다라고 이렇게 네. 단정지어 말씀하셨는데 진짜 신경 안 써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부산시장께서 네. 선거 때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거는 부산시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지금 우리가 그동안 동남권 신공항, 영남권 신공항 이름만 바꾸었지만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영남권 전체가 열망하던 그 공항은 김해 공항 신공항과 그리고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 건설로 이 결론이 나서 네.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가덕도 신공항에 영향을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산에서 부산 시비를 들이거나 민자를 유치해서 그 가덕도 신공항이 뭐 어떤 공항이 되든지 간에 그거 하는 거는 우리가 뭐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러나 국책 사업으로 결정된 김해 신공항과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 건설을 바꾸는 거라 그러면은 그거는 부산이 만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네. 그리고 국책 사업은 그렇게 함부로 뭐 특정 자치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변경될 수 없는 그런 네. 일입니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산에서 주장하는 가덕도 신공항 논쟁 자체에 끼어들어서 부산하고 쓸데없는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네. 생각이고요. 지금 현 정부도 김해 신공항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 건설을 또 우리가 일관되게 추진하면 되겠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문제는 뭐더 이상 얘기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시장님께서 그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선거 때도 중점적으로 공약으로 말씀하셨고요. 자, 시장님께서 이 그리는 우리 이제 대구 미래의 청사진을 위해서 이 신공항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추진하신 것 같아요. 그 시장님께서 그리시는 그런 그 공항의 청사진 어떤 공항을 지금 꿈꾸고 계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산업화 시대에는 네. 우리가 도로, 철도, 항만이면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량 수출하면은 먹고 살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모든 것이 항공물류입니다. 네. 항공물류가 되는 공항을 갖지 않는 도시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영남권에도 인천공항과 같은 항공물류가 되는 그런 공항을 열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김해 신공항은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옮겨가는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은 항공물류가 되는 공항으로 우리가 만들기 위한 일들을 그 비전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요. 항공 수송 영역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대구공항은 375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2030년도 가면은 1000만 정도의 공항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1000만 정도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항, 이것이 이제 우리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의 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저는 공항을 갖는 꿈도 중요하고 또 이것이 이전해 가면은 제대로 된 공항도 갖게 되지만은 우리가 도심 한가운데 K2 군공항과 그리고 또 민간 공항이 있음으로 인해서 대구의 근본적인 발전에 저해가 되는 겁니다. 예. 이것을 옮겨가면은 우리는 고도 제한과 소음 피해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도심이 한 1000만 평의 신개발지가 나옵니다. 저는 이 자체가 대구의 미래이자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또 옮겨가게 되면은 또 군위가 될지 의성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대구권과 연계된 또 배후 도시들이 또 형성이 되고 이러면은 대구 경북 미래가 앞으로 통합 신공항과 직결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시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두 가지 이제 그 좀 보충 설명을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항공물류 부분이라고 이제 하셨는데 일단은 멋있는 공항에 들어서면 그 자체로 지역의 이제 큰 자산이죠. 뭐 수요야 뭐 작았다가 많아질 수도 있고요. 이제 항공물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항의 무슨 철강이라든가 이 대구 경북 지역의 자동차 부품을 염두에 두신 거는 아닐 것 같고 항공물류를 아니죠. 하면 네, 그럼요. 구미의 모바일 정도 네. 뭐 디스플레이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서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그럼요. 그 이외에 뭐 또 최첨단 산업 뭐 물품이 있겠고요. 지금요. 우리가 지금 신산업으로 키워나가고 있는 물산업이라든지 의료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미래형 자동차 부분들은 거대한 디바이스의 수출보다는 소프트웨어의 수출입니다. 네. 그리고 또 에너지 산업이라든지 이 모든 게 항공물류로 가야 될 산업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특히 의료 산업은 더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섬유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원단 섬유는 대부분 이제 배를 통해서 가지만은 네. 지금 시대는 섬유도 항공 물류입니다. 왜냐하면 주문을 해서 그 다음 날 내지는 그 다음 날 소비자에게 가야 되는 시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섬유 산업을 구조 고도화하자는 문제도 지금과 같은 원단 섬유 중심으로만 가자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에 공항이 있으면은 누가 이용할 데가 있냐? 많습니다. 지금은 우리 대구뿐만 아니라 경북, 심지어는 부산, 광주, 전남까지도 지금 남부권에 항공 물류가 되는 공항이 없으니까 전부 인천공항 가는 겁니다. 그 많은 물류비와 시간을 낭비하면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이 그 역할을 해준다면은 저는 이 물동량은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민간 수요보다는 항공 물류에 중점을 두시는 겁니까? 민간 수요도 민간 물론 수요도 마찬가지죠. 네. 지금 네. 우리 공항은 지금 375만으로 설계돼서 제가 지난 4년 동안 활성화시켜서 지금 17개 국제 노선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늘릴 수가 네. 없습니다. 네. 가는 거리도 6시간 이내에 저가 환경 작은 항공기밖에 못 띄우는 겁니다. 가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 항공 수요도 물류뿐만 아니라 여객 수송 부분들도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1000만 공항으로 우리가 건설을 해야 된다. 그렇게 비전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예,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공항의 이 특성에 대해서 이제 뭐 거의 저희들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수출을 하려면 항공 물류를 일으키려면은 아메리카 대륙도 가야 되고 유럽도 가야 되니까는 좀 더 활주로가 긴 공항이 그래서 중형기 항공기가 뜰 수 있는 공항이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이제 가질 수가 있는데요. 자, 한 가지만 이제 걸리는 게 있어서 뭐냐면은 이제 수요 지금 올해 그 대구공항의 이 수요가 400만 명을 넘을 것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인데 실제로도 네. 5월 달까지 한 뭐 200만 명 가까이 이제 이용을 한 것 같아요. 160만, 170만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타 지역에서 오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좀 의문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김해공항도 있고 김해공항은 이제 그 동남권의 관문공항이라는 그런 역할을 갖고 있고 또 호남권에도 이제 무안공항이라든가 중부권에도 청주공항이 있는데 항공은 물류는 모르겠지만은 그 승객들이 자기네 공항 놔두고 이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까지 오겠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은 듭니다. 물론 와서 가면 좋은 거고 또 안 오더라도 대구 경북 수요만으로 계속 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 한 가지만 지금 수송 항공 수송은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밀양신공항을 원했던 영남권 신공항 ADPI가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2040년까지 지금 한 2배 내지 2.5배의 항공 수송 수요가 창출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우리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하는 지금 현재 대구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앞으로 2030년 40년 가면은 800만 1000만으로 간다고 봐야죠. 그리고 광주나 호남에서도 지금 현재도 대구공항을 가끔 이용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일본 노선이나. 네. 왜냐하면은 김해공항이나 인천공항 가는 것보다 대구공항이 더 편하니까 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노선만 확보하면은 저는 앞으로 이 공항이 완성되고 미래로 가면은 항공 수송 수요는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네. 그렇게 이제 전망을 네. 하신단 말씀이시죠. 자, 이 통합 공항 이제 이전 문제는 당초에 이제 군이 우보냐 또 의성 비안 이제 군이 소부하고 이제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네. 둘 중에 한 곳이다. 뭐 이렇게 이제 국방부에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대구 지역 내 의견 이제 합의도 도출되어야 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지역 간의 합의가 전제가 돼야 되는데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전망을 하시고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우리 내부의 합의 부분들은 민간공항은 두고 군공항만 이전하자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들은 저는 지난 선거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선거 때 표의 손해를 감수하고 통합 이전을 공약으로 걸었고 또 제가 50% 넘는 걸로 당선이 됐습니다.
지금 만약에 민간공항을 여기에 두고 군공항만 옮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조금이라도 가능한 방안이라면 그 부분들을 여지를 가지고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나 그 부분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작은 공항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공항과 그리고 민간공항을 여기 다 둘 거냐? 함께 옮겨갈 거냐? 이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네. 봅니다. 그런데 그거는 거의 결론이 났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그래도 우리가 좀 이해가 부족하거나 또 한편으로는 지금 있는 공항이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시민들에게는 더 많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공감대를 넓히는 일은 네. 계속하게 될 겁니다. 네. 그렇게 해 나가야 될 문제고요. 그다음에 군위하고 의성하고 지금 경쟁적으로 유치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두 지역 다 군공항만 보낸다 그러면 둘 다 안 받는다 그럽니다. 민간공항이 함께 가니까 네. 아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군공항이 가는 곳에 민간공항이 함께 가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군위하고 의성하고는 저는 싸울 일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남은 절차가 지금 이 군위와 의성을 대상으로 주민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걸 공청회를 거치고 어느 정도 양 지역이 선호하는 그러한 주민 지원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양쪽 다 주민 투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만약에 주민 투표에서 한 곳이 반대가 나왔다 그러면 네. 자연히 탈락되는 겁니다. 네. 양쪽 다 주민 투표에서 통과가 되면은 네. 그 다음에는 신청을 해야 됩니다. 네. 정식으로. 네. 이 정식으로 신청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자연스럽게 군이든 의성이든 결정이 될 거라고 보고요. 또 양쪽이 다 이제 신청을 했다. 이렇게 되면은 합리적인 어디가 더 우리가 대구 경북 관문공항으로도 좋고 네. 또 한편으로는 군공항으로도 입지가 좋은지를 그런 기준을 가지고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갈등이 일으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 네. 이런 생각. 그 결정은 누가 합니까? 국방부가 합니까? 대구시가 합니까? 같이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라고 네. 국방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저와 경북지사 그리고 군위 군수 의성 군수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정부의 차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이전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겁니다. 네. 그 공항의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선정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낙관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강한 희망을 미래 청사진을 갖고 계신 것으로 이해를 이제 하겠습니다. 아니 물론 네. 앞으로 우여곡절들이 많죠. 너무 이때까지 오는 데는 쉽게 오질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처음에 우리 밀양신 공항이 무산됐을 때 그때 또 우리 얼마나 암담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돌파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통합 이전을 우리가 정부 방침으로 받아냈고 그리고 예비 후보지 선정 과정은 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조기 대선이라는 게 있어서 또 이전 후보지 선정까지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때까지 다 높은 산 낮은 산을 이렇게 넘어온 겁니다. 앞으로도 산도 있고 또 물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은 우리가 대구 경북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정해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돌파해내야 되죠. 다만 이 돌파하는 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내부에 단결된 힘입니다. 우리 운명을 우리 스스로 바꾸고 개척해 나가겠다. 그러자면은 내 조그마한 사사로운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구 경북의 미래라고 하는 큰 용광로 속에 담아내야 되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가면은 저는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네. 일단 우리 지역에 이제 거대한 자산이 하나 생기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이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부자 되는 그런 이제 구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제 그런 과정도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걸림돌은 이제 돈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계획 보면은 2020년부터 한 5년 동안 건설하고 25년에 이제 군공항, 민간공항 동시 개항하고 그다음에 이제 후적지, 동천 후적지를 개발한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그 공약한 그 자료에도 보면은 7조 한 2,400억 이렇게 드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기부대 양육 방식이니까는 먼저 간 다음에 이 개발해서 지금 공항 부지를 개발해서 7조 2천억 원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도로 건설이 지금 그 계획돼 있고 만들어지고는 있습니다만 공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접근성 아닙니까? 접근성이라는 거는 빨리 갈 수 있다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은 쉽게 가고 돈도 안 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택시 타고 갈 수도 없고 그 차를 몰고 가서 주차 요금 비싼데 놔둘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대중교통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철도가 있으면 더 좋고 아니면은 이제 셔틀버스가 자주 왕래한다든가 이런 접근성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서 공항을 만들어야 되는데 공항 만드는 것도 7조 2천억이라고 들고 사실은 구체적으로 설계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교통 인프라도 만들면 또 추가 비용이 국비가 이렇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비용이 드는데 이제 그게 마지막 걸림돌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은 염려를 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할 수가 있는데 우선은 이제 이 사업은 정부가 재정을 편성해서 군공항을 이전하고 민간공항을 이전한 사업이 아닙니다. 네. 아니라 정부가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지금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는 203만 평의 땅을 대구시에 주는 겁니다. 네. 지금 현재 거기는 고도 제한으로 걸려 있고 그리고 또 자연 녹지와 일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도시 계획을 통해서 이를테면 상업 지역으로도 바꾸고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도 바꾸어서 지금 현재까지 군공항 이전 건의서상에는 옮기는 비용이 7조 2,500억. 여기서 만들어내야 될 비용이 7조 2,500억입니다. 네. 물론 이게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보건대는 그동안 국방부에서도 이 땅을 가지고 그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고 했고 대구시가 봤을 때도 지금 현재 가치로 보더라도 한 5조 정도 되거든요, 이게. 네. 예. 그걸 가지고 우리가 7조 2,500억 못 만든다. 그거는 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게 나가게 되면은 지금 203만 평이지만 그 주변의 고도 제한들이 다 풀리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연접해서 개발하는 이익은 상당한 규모로 또 나오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공항이 이전해서 후적지 개발로 우리 대구가 앞으로 창출될 부가가치가 한 30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비용 문제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합니다. 네. 도로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도로로 따지면은 의성이든 군이든 간에 중앙고속도로 확장해야 됩니다. 이 확장은 우리 공항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지금도 이미 지금 대구 IC에서부터 시작해서 칠곡 이쪽까지는 동명 여기는 막히거든요. 이거는 이 공항과 관계없이 확장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803 터널을 이미 뚫려졌지 않습니까? 네. 이걸 잘 활용하려면은 동명까지 다시 우리가 광역철도를 놔야 됩니다. 북구에서. 그럼 이 부분들은 공항 문제와 관계없이 광역도로 확장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 공항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추가로 건설하게 된다고 한다면 공항철도입니다. 공항철도 부분들은 지금 이제 한 1조 5천억 정도 들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네. 그 부분들은 모노레일 형식이 되든지 그거는 제가 볼 때 민자로도 가능합니다. 우리 공항이 만들어지면. 그래서 도로 부분에는 추가로 들어갈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군공항에서 다 해결하는데 다만 지금 민간공항이 들어가는 비용이 이 부분들은 지금 민간공항이 청사하고 계류장하고 주차장입니다. 이 부분들을 확장해서 옮기는 거기 때문에 대체로 이 부분들은 5천억에서 8천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1,000만. 그래서 큰 재정이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들은 재정 문제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네. 예. 203만 평인데 그중에서 몇 평 정도를 지금 개발할 수가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전 건의서 할 때는 47%를 개발하는 걸로 나머지 53%는 공원이든 도로든 이렇게 기반 시설로 남기고 나머지는 이제 47%를 하도록 돼 있는 그러니까 거죠. 100만 평에서 이제 7조를 그렇죠. 벌어야 된다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공항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그 대구 수돗물 취수원 이제 이전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시장님께서 이 수돗물 취수원을 이전해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데요. 자, 이제 이전함으로써 이제 우리 대구 시민들 또 이제 지역 주민들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 혜택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대구 수돗물 현재를 놓고 보면은 우리가 낙동강 원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정수를 해서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정수 처리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더 고도화를 해야 되지만 현재 물 자체는 또 마시는데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가 왜 취수원 이전을 해야 되느냐 그런 여망이 있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구미공단으로부터 우리 취수장이 매곡 문산 취수장이 34km밖에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1년도 페놀 사태 이후로 최근에 가브라 화합물 사태까지 9차례의 수질 사고를 겪은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시민들은 아무리 정수 기능을 잘 하더라도 구미공단 하류에 있는 한은 상시적으로 물의 위기와 위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기와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구미공단 상류로 취수장을 이전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멀리 가면은 돈이 더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취수장이 구미공단 위에 한 9km 정도 위에 있는 해평 취수장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평 취수장을 공동 이용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은 지금 이제 이번에 가브라 화합물도 사실은 구미공단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해평 취수장에서는 전혀 가브라 화합물 부분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구미공단 상류에 있는 해평 취수장은 구미 시민들도 이용하시고 안전한 물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걸 같이 공동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여망을 가지고 지금 그동안 오랫동안 네. 우리가 추진해 온 겁니다. 네. 뭐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거,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의 뭐 아주 큰 꿈 중에 하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페놀 사태 때부터 환경오염 사고를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하천 관리, 치수, 그러니까 뭐 인간의 기본적인 뭐 과제로서 물을 깨끗이 하는 것이 우선이고 더 중요하지 않는가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기본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네, 왜 네. 우리 취수장을만 옮기려고 하냐. 낙동강 수계 전체를 깨끗하게 해야 되지. 낙동강 수계 전체를 깨끗하게 하는 거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낙동강 수계 전체를 아무리 깨끗하게 하더라도 구미공단 하류에 우리 취수장이 있는 한 우리 시민들께서 불안해서 이 수돗물을 마음 놓고 못 드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낙동강 수계 전체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그대로 하더라도 우리가 구미공단 상류 지역으로 취수장을 이전해야 되는 것도 더없이 절박한 과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낙동강 수계 전체를 깨끗하게 해야지 왜 취수장 옮기려고 하느냐는 얘기는 네. 대구 시민들이 처한 이 절박한 네. 대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의 물 문제에 대한 천착이 없는 물론 뭐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대구 시민 입장에서는 아무리 낙동강 수지를 깨끗하게 해준다 하더라도 구미공단으로 인해서 지금 이번까지 9차례나 이 수질 사고를 겪고 정말 얼마나 큰 충격과 혼란에 빠졌습니까? 이 부분들은 옮기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두 가지 어떤 뭐 문제 해결이나 전제가 좀 해결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는 해평 쪽으로 취수장을 옮길 경우에 과연 이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영주댐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댐문을 열어놓고 있거든요. 담수를 하지 않습니다. 워낙 물이 이제 녹조에서 흑조로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대구 지역의 운문산댐도 이제 녹조 현상이 심하고 위에 보면 이제 오염원이 사실 많다는 얘기죠. 안동 지역에 공단도 있고. 아니, 그렇게 지금 복잡하게 그래서 얘기하시면은 오염원을 전부 이제
제거할 수 있나 하는 의문이 하나고. 그렇다면은 지금 낙동강에서 물 먹고 있는 동네가 대구 경북하고 전 부산 경남이 먹고 있는데 거기는 낙동강물 먹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위험한 물은 아닙니다. 우리 낙동강 물이. 그리고 영주댐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매곡 치수장까지의 거리는 17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170km 위에 있는 영주댐 물까지 얘기하면서 우리 이 치수장 물을 얘기해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저 지리산에 가서 댐 막아가지고 그 물 이용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해평 치수장 물은 좋은 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접근을 하면서 해야지 낙동강 물 자체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지금 대구 수돗물은 278종의 수질 검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금 가브라함물 사태가 일어났지만은 오늘 우리가 수질 검사하는 걸로는 지금 두 가지 아닙니까? 가브라 핵산 수폴산인데 이 부분들은 2pp, 2 내지 3ppt로 줄었습니다. 2 내지 3ppt면은 1조 개 중에 2개, 3개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마치 낙동강 물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해버리면 답이 없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면서 하면은 이 문제는 해결 안 된다. 또 한 가지 과제는 뭐냐면은 자 이제 해평 치수장으로 옮기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은 그래서 이제 구미 지역에서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개발을 못 한다. 뭐 이런 따라서 이제 구미 지역 간에도 경북 지역 간에 어떤 이제 합의가 전제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런 합의를 어떻게 끌어내느냐 그게 이제 과제가 어쨌든 남아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 사회자께서도 이제 그 정확한 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오해되고 있거든요. 해평 치수장은 지금 구미가 이용하는 치수장이기 때문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거기는 4개 읍면에 5만 7천 명이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평 치수장을 같이 이용한다고 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이 늘어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확대될 수는 있죠. 확대될 필요도 없다는 것이. 그리고 이제 다만 그동안 이제 같이 쓸 경우에는 구미 내에서는 수질과 수량의 문제가 있다는 그런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이 부분들도 2014년도에 국토부의 용역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나왔지만은 이 부분들은 과학적 검증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상수원 보호기 늘어나는 문제를까지 포함해서 이 수질과 수량의 문제가 없는지 그렇게 하는 건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거기서 우리가 대구가 같이 써서 수질과 수량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해평 치수장 공동 이용이 안 되는 겁니다. 새로운 대안을 검토해야 되겠죠. 그러나 정확한 것들은 같이 이해를 하고 이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수 시장님께서 상호 이해와 배려, 그다음에 이제 과학적 검증, 그다음에 또 합당한 보상 이 세 가지 원칙을 전제하셨는데 그러면 이 세 가지 원칙이 어느 정도 이제 타당하다고 상호 인식되면은 합의 과정을 어느 정도 이제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동안 사실은 우리가 91년도 페놀 사태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치수원을 옮겨야 된다는 열망과 논의가 있었고 대구시에서도 추진을 했고 중앙정부에서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치수원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에 묶여서 재산권의 침해를 받고 있는 그 주민들 지금 현재 한 5만 7천 명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개발의 장애를 받고 있는 구미에 대한 배려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구미공단 때문에 치수장을 옮겨야 되니까 같이 써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접근이었는데요. 저는 그러한 이해와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구미 시민들 입장에서도 정말 이 구미공단으로 인해서 물은 생명과 안전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위협받고 불안해하는
대구 시민들의 절박한 사정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배려하는 이런 기본 자세가 있어야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부분들이 불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더라도 그다음은 아까 얘기하셨던 상수원 보호구역이 더 늘어나는지 수질과 수량의 문제가 없는지는 과학적 검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과학적 검증을 해서 괜찮다라는 게 판명이 되면 그다음에는 합당한 보상을 해드려야 되죠. 지금 이제 5만 7천 명 4개 읍면입니다. 거기에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일부 지금 K워터에서 주민 지원 사업으로 어느 일정 부분 보상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가 같이 쓸 경우에는 이용하는 물량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해평치수장에서 지금 요즘 하루에 치수하는 양이 10만 톤 남짓인데 대구가 지금 필요한 양은 한 50만 톤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따르는 물 비용을 막대한 물 비용을 K워터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도 훨씬 더 많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대구 입장에서도 저는 구미 시민들에게 구미 치수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에게 그분들이 필요하다면 현금으로라도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런 합동한 보상 그리고 구미 경제도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지금 5공단도 지금 새롭게 조성해서 탄소 클러스터로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치수원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용도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 지장이 있을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정말 위천공단 만들자고 했을 때 부산에서 정말 170km나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상여매가 와서 결국은 우리가 무산시켰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물을 같이 이용함으로써 구미와 대구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길이다. 예. 그런 원칙에서 한번 같이 풀어보자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물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네. 그 공항이나 이제 이 취수원 이전 문제는 사실 역대 어느 시장에 과연 했겠는가 할 만큼 이제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만큼 이제 관심이 많다는 것이죠. 그동안의 논의 과정도 이제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이제 이번에 그 기자회견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신청사 건립은 제가 들어서 뭐 이렇게 결정한 문제라기보다도 네. 이미 2011년도에 신청사 건립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때 2012년부터 청사 적립기금을 쭉 적립을 해왔습니다. 올해까지 하면은 1,250억이 적립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우리 대구시청이 오래되고 비좁아서 절반 정도가 지금 도청 후적지에 별관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만 이용하는 공항입니다. 시민들하고 완전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시민들께서 이제는 대구시청을 제대로 건립해서 그 건립하되 그것이 공무원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기왕이면은 기능적이나 규모가 크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 기능적으로나 정말 대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대체로 공론화 이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텐데요. 문제는 어디에 건립을 하고 현 위치에서 다시 재건축하는 방식으로 갈 거냐 아니면 다른 위치로 옮겨가서 지을 거냐 규모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는 저는 시장인 제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보고요. 그래서 조만간 그것을 결정하는 시민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검토도 거치고 시민 여론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되는 대로 현 위치에서 재건축하라 그러면 현 위치에서 지을 거고요. 또 제3의 위치에서 옮겨서 지으라는 결론이 나오면은 또 그렇게 짓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대구시의 입장입니다. 시장님 개인 희망은 무엇입니까? 그중에서? 지금 제가 그 얘기하면은 또 혼선도 있고 또 갈등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경제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대구 시민의 이제 삶을 위한 혁신을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시는데요. 지금 대구 지역은 여러 가지로 어렵고 또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수출이 어려움을 겪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 수출 기업들이 많으니까 고용이 악화되고 다시 내수가 안 좋아지고 이런 가운데 가계부채는 많고
또 대외 여건도 좋지는 않습니다. 미국, 중국 간 무역 전쟁이 중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대구 지역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하는 우려도 있고 또 이제 금리 인상이 예견되는데 이렇게 되면 가계부채가 많으니까 우리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그 예상되는 어려움들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지난 4년 동안에도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새로운 산업,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고 크게는 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그 시즌 2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제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갈 건가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고 네. 왜 이래 됐는가를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시대는 지금 어디로 가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90년대까지만 해도 섬유 산업 가지고 괜찮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지식 기반 산업으로 정보통신 산업으로 급격히 변할 때 우리는 미래 산업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섬유는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섬유 대기업들이 전부 문 닫아버렸잖아요. 그리고 97년도 IMF 오면서 그나마 대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던 대형 건설 회사들 청구, 우방, 영남, 보성 다 줄도산한 겁니다. 지금 있던 산업들은 경쟁력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새로운 산업들은 키워내지 못하니 이 도시가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새로운 산업에 과감하게 우리가 도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4년 동안 이 의료산업이나 물산업이나 미래형 자동차, 로봇 IoT, 에너지 5개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그리고 마침 김범일 시장님 시절에 우리가 새로운 산업 입주로 국가산단이나 택폴 같은 한 600만 평을 조성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좋은 기업들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기업들 중에는 대기업도 있습니다. 이런 산업 구조 혁신은 중단하지 않고 가야 합니다. 저는 한 10년 하면은 바뀐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 있는 섬유나 또 기계금속이나 이런 것들은 버리느냐? 아닙니다. 이 산업들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구조 고도화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형태로 융복합 산업으로 키워나가야죠. 이렇게 가면은 저는 희망이 있다. 제가 앞으로 4년 더 하면은 확실하게 이제 싹은 틔웠는데 꽃 피고 열매까지는 못 가더라도 꺾이지 않은 튼튼한 줄기를 세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창업입니다. 창업 부분들에 지난 시기 청년 상인 육성, 벤처 창업 그리고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이 기업들을 만들어내는 일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 대구의 기업들이 중소기업이지만 탄탄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지금 정부가 지정한 월드클래스 300기업에 30개나 들어가 네. 있습니다. 네. 지금 수도권 외에는 대구가 가장 많습니다. 네. 이런 기업들 성장시키는데도 우리가 역점을 두면은 저는 대구의 산업도 커지고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는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비스 쪽이 제조가 하고 비교하면 서비스가 한 78% 정도 됩니다. 대부분이 영세 자영업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키우려면은 관광산업 해야 됩니다. 그러한 관광산업과 신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도 우리가 공항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다 엮여 있는 문제이기 네. 때문에 저는 앞으로 4년간은 이 부분들을 흔들림 없이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시민들의 삶이 너무나 어렵고 팍팍합니다. 특히 현 정부 들어와서 지금 이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해서 현장에 맞지가 않거든요. 특히 영세 자영업과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대구 같은 데는 정말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러한 이 시민들의 삶을 보듬기 위해서 우리 대구시 차원에서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키우기 위한 정책도 과감하게 하고 또 우리 청년들이 대구에서 취직하고 결혼하고 주거를 갖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예. 지원하는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엔 대구혁신 시즌2라고 예. 얘기하는 겁니다. 예. 시즌 예. 1이 예. 대구의 기본 틀을 근본 틀을 바꾸는 혁신이었다면은 이제는 대구 시민들의
삶을 지키고 윤택하게 하는 대구 혁신 시즌 2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부분적인 거는 한 연말쯤에서 다시 네, 제가 그러시죠. 구체적으로 네, 나누도록 네, 하겠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이제 한 가지만 좀 보완책을 제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보완책도 대체로 말씀하셨는데 그 보완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소득 주도 성장 이 정부가 이제 기대하는 건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최저임금을 상승시키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은 소득은 늘어나고 저녁이 있는 삶, 여유 시간은 많아서 지출이 많을 거다. 그러면 이게 다시 생산으로 더 연결되고 또 기업의 소득으로 이어져서 다시 투자로 선순환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그거는 대기업 쪽은 관계없습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까지. 그러나 영세 자영업과 그리고 중소상공인들은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같이 급격히 오르는 최저임금 부분들. 그래 되면은 소득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도 줄고 근로자들은 소득도 줄어드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중소기업 단위에 있는 근로자들이나 자영업 단위에 있는 분들은 이거는 근로자들도 지금 이 정책이 우리한테 무슨 혜택이 되냐. 저는 소득 주도 성장의 뜻은 좋지만은 현장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현장에 맞추려면은 지금 최저임금 부분들도 중앙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일률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면 수도권이나 그다음에 저 대기업 많은 울산이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대구나 광주나 이런 데하고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산업별로 저는 저한테 주십시오. 대구시장에게 대구 최저임금 부분들은 대구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라 그러면은 이 부분들은 지혜롭게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러나 그 부분들은 중앙정부가 그렇게 해줄지 안 해줄지 아직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이에 우리 자영업자들 그리고 중소기업인들 어려우면 그냥 지켜보고 있을 거냐. 네.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정말 3, 4년간은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제 그동안은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 낙수 효과를 기대했었지만 안 그런 부분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양극화 현상도 초래됐고, 그래서 뭐 소득을 크게 늘린다기보다는 좀 내수 진작 효과 차원도 있고, 그다음에 노동자들의 이제 저임금이 심화되다 보니까 그걸 보존해 준다는 그런 차원도 있었는데 이게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이제 뭐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는 없다는 취지라고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세 상인들하고 자영업자가 너무 고통을 받으니까는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보완책을 내놓고 있는데 제가 드린 질문은 그럼 지방정부 차원에서 어떤 보완책 같은 것을 지금 구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우리 지방이 갖고 쓸 수 있는 여력은 굉장히 한계적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중소상공인들이 경영이 어려워지면은 지금 당장 이제 돈 문제거든요. 네. 운영 자금이라든지 또 문을 닫고 나면은 재창업할 때 돈이 필요한데 은행 가면 잘 안 빌려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취임한 이후에 우리 대구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우리 자영업자들과 중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던 경영안전자금이 2천억 수준에서 4,500억까지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네. 이거 가지고는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대비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제가 1조까지는 늘릴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 자영업자들 그리고 중소상공인들 경영 안정뿐만 아니라 다시 문을 닫고 다시 재창업하는 부분들까지도 지원을 해주는 그런 네. 정책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영세 이 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들이 회사나 일 가게를 갖더라도 마케팅 부분들에 자기 역량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마케팅 지원을 하고 그리고 세제나 법률 부분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더 제공을 해드려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해서 우리 대구 공동체 내에서만큼은 우리 자영업자들, 중소상공인들 네. 지키는 정책을 집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도시재생, 네. 뉴딜, 이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아주 중요한 국정과제 중에 이제 하나인데 그 삶의 질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님 보관은 어떤 것입니까? 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이 정부의 중심 사업으로 이렇게 발표한 건 저는 굉장히 환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우리 대구는 도시재생을 통해서 과거처럼 대규모로 그냥 다 허물고 아파트 짓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지역 여건에 맞게 이렇게 재생하고 재창조하는 걸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은 관이 주도해서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주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4년 동안 도시재생학교도 만들고 도시재생 아카데미도 만들고 해서 한 22개 정도를 또 국가 공모로부터 받아서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확장 개념으로 저희는 하게 되면은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우리가 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과 연계해서 우리 도시의 삶의 공간들을 더 쾌적하게 하고 하는 쪽으로 나갈 수 있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치밀하게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중앙 정부가 채택하는 도시재생 사업이 이제 공모로 곧 진행이 되면은 네. 대구시가 대규모 도시재생 2개는 저희가 지금 준비해서 중앙정부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네. 하나는 예를 들면은 우리 경북대하고 북구 경북대 북문 지역을 대학과 주변을 연계해서 혁신 모델로 만드는 도시재생 사업 이런 부분들을 해놨고 나머지는 우리 대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하는 그리고 정부가 좀 지원을 받는 도시재생 부분들은 한 서너 개 부분들이 이제 올해 이 채택이 돼서 해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이미 저희가 도시재창조국을 만들면서 우리 도시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팽창하고 하면서 도심이 낙후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심을 역사문화공간으로 복원시키자는 이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달성 토성과 또 경상 감영 부문을 사적으로 지정해서 복원하면서 나무 그 사이를 역사문화공간으로 하는 부분들이 네. 진행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중앙정부가 도와주시면은 네. 우리가 훨씬 더 빨리 이 문제를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추진한 사업 중에 그 달빛 동맹 그리고 남북권 광역 경제 공동체 이건 이제 지방분권주의자들이 많이 주장을 해왔는데요. 그동안에 추진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좀 더 가시적인 성과를 이제 기대하지 않을까 합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이 부분. 우선은 우리가 남북권 경제 공동체는 확장적인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네. 그래야 우리가 수도권에 대응하는 새로운 경제 단위 하에서 지방이 활로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위해서는 어찌 보면은 우리가 광주하고 우리가 달빛 고속철도를 연결하고자 하는 것도 그런 의미고요. 이제는 남북 평화 시대를 맞이해서 광주에서 서대구까지 오는 것 그치지 않고 포항까지 가서 이것이 시베리아까지 넘어가는 이런 쪽으로 지금 확장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고 또 산업 부분과 관련해서도 광주하고 우리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산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리는 부품 중심이고 광주는 기아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형 자동차 부분들은 광주 사이즈, 대구 사이즈가 가장 테스트 베드로 그렇게 해서 발전시키기가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저쪽은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 우리는 순수 EV를 중심으로 하는 자율형 자동차 부분들을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키워나가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고 그 대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구 경북을 하나의 경제권, 하나의 생활권으로 탄탄하게 묶는 작업이 우선입니다. 네. 그걸 하고 나서 남북권 경제 공동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세계와 경쟁하는 것이 돼야 되지 지금처럼 대구 따로 경북 따로 경북은 가보면은 각 시군 따로따로 해서 수도권으로 연결하려고 하는 그 발전 전략으로 가다 보면은 수도권에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우리께 전부 빨려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번 민선 7기에는 대구 경북 하나의 생활권, 하나의 경제권을
탄탄히 묶어서 네. 그걸 외부로 확장하는 그런 시대로 가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구시의 현안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데 또 다음 기회에 이 현안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되었습니까? 네. 예.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서 예. 현안은 이제 이 정도로 하고 지금 이제 6.13 지방선거 이후에 예. 이제 보수 정치가 새롭게 정립돼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 많고 시장님께서도 그 당선되신 다음에 당선 소감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정립되어야 하고 또 거기에 이제 따라가는 의무는 혹시 이제 시장님께서 이 새로 정립되는 이런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당연히 역할을 해야죠. 대구시장으로서 네. 또 보수 정당에서 정치를 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의 저는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지금 보수의 위기라고들 다 얘기합니다. 저는 보수의 위기 아니라고는 표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시민 국민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민주당 바람, 진보 바람이 그렇게 거셌지만은 나뉘어져 있긴 하더라도 대체로 30%에서 40%까지 보수 국민들은 있는 겁니다. 저는 보수와 진보를 우리 국민들의 정서나 지지도의 분포로 보면은 대체로 35대 35라고 봅니다. 아마 이번에는 중간에 계시는 분들이 진보 편을 접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전국을 휩쓰는 압승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문제는 보수 정치인의 위기입니다. 보수 정치인들이 제대로 보수의 가치를 실천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에게 부여된 그러한 시대적 소명을 다하는데 자기 몸을 던지지 않고 자기 개인 정치를 개인의 출세 수단으로 삼고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보수 정치인들에 대한 실망. 그래서 이미 대통령은 탄핵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지방선거 때 지방정부의 정치인들 탄핵받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분들이 국회의원들입니다. 이 국회의원들이 정신을 차려서 보수 정당 부분들을 제대로 혁신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다가가서 보수적 성향의 지지층들을 결속시킬 수 있다면은 빨리 보수는 회복이 될 거고요. 그렇지 못하면은 제가 보건대는 1년 반 남았나요? 국회의원 선거 때 국회의원들이 또 탄핵을 당해야 이게 보수 정치의 새로운 싹이 틀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가지는 않도록 우리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 정당과 정치인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 이 과정에서 제 다할 수 있는 역할은 할 겁니다. 다만 저만 깨끗한 것처럼 하면서 국회의원 욕하는 그런 정치는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선거 끝나고 난 이후에 당의 혁신 과정 속에서도 밖으로 내 목소리를 내면서 남 욕하는 것보다 물밑에서 많은 얘기들을 주고받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잘 되는 길 속에서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정신 똑바로 차렸으면 네. 좋겠습니다. 진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중앙 정치 무대로 가실 겁니까? 저는 그렇게 가고 안 가고의 문제는 네. 제 욕심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저는 국민들이 우리 대구 시민들이 또 다른 소명으로서 중앙 정치에 몸을 던져라 이런 시대가 오고 이런 열망이 있으면은 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 없이 제 의지나 제 야망으로 그렇게 가봐야 2, 3%짜리 됩니다. 저는 2, 3%짜리 그렇게 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지금은 대구시장으로서 주어진 4년간의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시대와 국민들이 저를 불러주지 않으면은 저는 대구시장으로서 제 정치를 마무리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대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마지막으로 시민들께 당부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부족한 저에게 대구시장의 소명을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제가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시민 여러분들께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장 혼자서
그리고 공무원들만 할 수 없습니다. 이 도시의 주인은 시민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도시 문제에 애정을 가지고 참여하시고 또 시장이 잘못하고 있으면 시장 앞에서 대놓고 잘못했다고 지적해 주시고 또 힘을 합쳐 주실 때는 합쳐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우리 대구가 다시 자랑스러운 그러한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4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청년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의 도시, 타인을 인정하는 따뜻한 공동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도시, 즐거운 도시, 참여의 도시가 민선 7기 대구시가 꿈꾸는 도시입니다. 이 같은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좋은 의견과 건설적인 비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